말투가 뚜렷이 드러났다. 내 조상 중 외모가 어느 쪽과 더 닮았는지 알 수 없을 것 같다. 신체적 유사성은 뚜렷하지만 내 인생의 궤적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내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부족합니다. 그녀의 가족 혈통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기간 동안 의료용 신발 LA 부서장으로 탁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과학 연구자였고 아빠는 현재 공장의 수석기술자로 사진첩을 제쳐두고 김 씨는 계속 고민을 털어놓았고 당신은 엄마가 교사인데 왜 나는 상사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수준 이하의 작업장에서 명목상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가? 내 말을 들어보세요. 경력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내 작업에서 끊임없이 결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는 제작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수많은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언급했지만 상사는 그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 옆에 앉아 머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긴 뒤 할머니가 정규 실험실 조수로 꽤 오랜 시간 고생하신 부서장 역할을 맡으신 미란다. 주목을 받고 결국 승진 제안을 받은 할아버지는 즉시 유명한 과학 연구자로 시작하지 않아두며 아버지의 경우 그의 여정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정규 정비사로 일하기 시작하여 이전에 기계공이 되기까지 승천했다는 뚜렷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수석 엔지니어가 된 김 씨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미란다는 안내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빠르게 경력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의 조언을 반영하여 이 아틀리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씨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영감과 명확성을 추구하는 머랜더의 요청에 따라 놀이터, 그들은 동일한 절차를 실행하는 연합팀으로 운영했습니다. 한 어린이의 약간의 개선으로 인해 다른 어린이도 신속하게 동료의 기술을 채택하고 복제하게 되었지만 김은 이러한 근거 뒤에 숨겨진 의미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엄마 복잡한 심리적 뉘앙스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김이 어머니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요약한 복잡한 내용을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고 생각의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약간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독님은 더 이기주의자가 됐어요. 이제 결과가 이익을 낳는 한 협력적인 팀워크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계속 김의 마음을 말했지만 결과를 개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한 그의 관심은 전혀 유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론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떠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능력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닫힌 문을 부수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기차를 방해하는 더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는 한 평범한 재봉사로서 일을 계속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셨다고 생각하며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우리는 친구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초대하여 함께 소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빠져들다 미란다는 딸에게 나중에 대화를 재개하자고 신호를 보냈다. 김은 주말에 다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다음 날 함께하기로 동의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아틀리에에 도착했다. 김은 작업장으로 향하기 전에 머뭇거렸다. 그녀의 상사인 브레이디 씨와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녀의 어머니와의 논의와 커뮤니티에 대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주도성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아틀리에 주인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다. 김이 사무실 입구 근처에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그는 그녀에게 호기심을 갖고 질문했다. 존재감 금전적인 문제라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지난주에 월급을 냈고 선지급을 기대하지 않고 아직 받지 못한 말이 찔렸지만 김 씨는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반박을 자제했습니다. 아니 브래디 씨 저는 여기 없습니다. 돈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전에 언급한 아이디어가 아틀리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브래디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의 생각을 일축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당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제 관심을 끌지 않으며 저는 기술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해. 김 감독은 좌절감을 참으며 또 다른 낙담스러운 발언을 했다. 물론 브래디 씨,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 사과한다는 것은 알다시피 하루 종일 워크스테이션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김은 눈맞춤을 피하고 속삭임과 가십을 피했다. 할머니는 자신을 의과대학에 데려가 강의 시간에 옆에 두는 버릇 때문에 자주 주목을 받았던 상황에 익숙했지만 마치 그녀의 헌신적인 조수가 그런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김 씨는 그 우울함을 풀어주었다. 작업일이 끝나갈 무렵 모두가 소지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 여성이 유성처럼 아뜰리에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손가락에 몇 개의 절묘한 금반지를 끼고 왼쪽 손목에는 웅장한 팔찌를 장식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이 여성이 아마도 브래디 씨의 여자친구일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브래디 씨가 그녀에게 접근했을 때 그녀의 가정은 즉시 무너졌고 그 여성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고 목소리를 높여 불만을 표시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특별히 타협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용을 이해 못하시겠어요? 금전적으로 벌칙을 한 번 드리고 나면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이 여자가 상사의 여자친구라는 킴의 생각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평범하고 고도의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소중한 고객 적어도 브래디 씨는 그렇게 괴상한 폭발을 허용할 만큼 브래디 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브래디 씨는 통회하는 표정으로 죄를 지은 남학생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홉스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브래디 씨에게 사과하는 숙련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합니다. 고객을 사무실로 안내하고 김을 떠나면서 그는 정말 교활한 여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직원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내 제안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나는 감독과의 또 다른 대화를 고민하면서 이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김은 하브즈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에서 위엄과 자신감을 물씬 풍겼습니다. 하브즈 부인은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녀의 세련된 외모와 호화로운 보석으로 판단하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적절한 때임이 분명했습니다. 약 20분 후에 뛰어난 의류 디자이너 또는 아마도 모델 에이전시 소유주인 홉스 부인은 브래디 씨의 사무실을 떠날 때 나갔습니다. 브래디 씨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지고 이마에는 땀이 눈에 띄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 구입한 물건을 조사하는 듯 스튜디오 호기심 많은 김이 차가 그리워지는 것을 흘끗 봤다. 값비싸고 날렵한 검정색 차량이 도착했다. 마당에 주차되어 여성의 부유한 지위를 확인 김은 자신의 새 의류 샘플을 홉스에게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여길 것을 간절히 기대했다. 그녀의 열망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에게 내가 주도권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김이 미란다에게 지도를 구했습니다. 미란다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명상적인 자세를 취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귀하의 이사는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반면 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주의 사항을 참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얻지 못합니다. 김은 그녀를 시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행동에 대한 끈질긴 행동으로 아탈리아는 침묵 속에 머물렀다. 부유한 의뢰인은 그녀의 존재로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다. 브래디 씨는 침울한 불만의 상태에 빠졌고 그는 특정 경계 안에 갇힌 불안을 느꼈지만 김의 잠재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에서 단호했다. 그는 꼭 필요한 조수로서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을 계속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거부했습니다. 김은 미스 하브즈가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이미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월요일 아침에 그 여자는 즐거운 주말을 보낸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피크닉에 김은 기운을 꺾는 것을 꺼렸지만 호기심이 이겨 홉스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는 언제 그 명령을 발송해야 했는지 옷걸이 근처에서 브래디 씨와 토론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투에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들어주세요. 브래디 씨 아마도 이제 지불 금액을 삭감하거나 이탈리아를 변경해야 할 때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판매 마감일을 놓치고 있고 정말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진지한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수를 바로잡고 마침내 유능한 디자이너를 찾다. 홉스 김에게 단호하게 주장한 그 말은 비상하는 새처럼 빠른 동작으로 상당한 무게를 싣고 메스 홉스 쪽으로 다가갔다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갑자기 중간에 멈췄다. 여자 MS 하브즈는 완성된 품목 중 하나를 집어 자세히 조사했는데 누구의 손이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었는지. 어떤 무능한 사람들이 여기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브래디 씨, 왜 조용히 대답하시나요? 그녀는 그녀에게 심각한 불만의 어조로 목소리를 요구했습니다. 미스 하브즈는 드레스를 쥐고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보호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김의 생각은 미시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하브즈는 드레스에 대한 우려를 충동적으로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을 볼 때 이 드레스는 제가 만든 것이고 아무런 결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 자신의 작업을 계속 방어하고 싶지만 더 이상의 확대를 막기 위해 감정적 절제의 가장자리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브래디 씨가 개입하여 팔꿈치를 단단히 잡고 그동안 홉스 부인은 조심스럽게 킴의 드레스를 지갑에 집어넣고 계단을 오르며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브래디 씨 나중에 다시 올게요. 홉스 부인의 행동에 혼란스러워 킴은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상사 브래디 씨와 곧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30분 후 김 씨는 문도 닫지 않은 채 상사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브래디 씨는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부유한 고객을 모욕했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이미 달걀 껍질 위를 걷고 있었고 이제 당신은 해고되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여기서 다시 보고 싶지 않으며 당신이 우리 도시에서 디자이너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갑작스런 해고, 김 씨는 눈물을 참으며 사무실을 나갔다. 그녀는 1시간 뒤 좌절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울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여 엄마에게 털어놨다. 엄마가 경고한 대로 나는 해고당했다. 조언을 들었어야 했는데. 미란다가 딸에게 다가가 위로의 포옹을 제안하는 게 어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는 아니니까요. 이 지역에는 당신의 재능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운명이 반드시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세요. 두 번째 기회 김 씨는 이탈리아에서 해고된 후 거절당하는 낙담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특히 열심히 일하는 부모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동안 같은 직장과 어머니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고객과의 거래로 인해 김 씨의 갑작스런 퇴사는 오로지 그녀 자신의 실망으로 뚜렷하게 눈에 띄었다. 몇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은 퇴직금과 냉소적인 작별 인사와 함께 퇴사하는 동안 이사의 경멸적인 태도는 김 씨의 괴로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녀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거부하는 혼란스러운 추세에 직면했습니다. 김은 미시즈 하브즈와 점수를 정하려는 욕구를 품었지만 에마어 브레이디와 아마도 하브즈가 이러한 일련의 좌절에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의심의 고리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실을 보상할 방법을 고민하는 가운데 자신을 추적하는 방법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인식한 불의에 대해 홉스 씨에 대한 보복을 구하고 싶은 충동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지만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그녀의 어머니가 현명하게 반대했던 부정적인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김은 이러한 오해를 버리라는 어머니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어즈는 이전 직장에 비해 적은 수입을 제공하지만 의류 패턴을 디자인하는 원격 작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때때로 도시에서 브래디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접근하기를 꺼리는 것을 관찰했고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킴의 집 밖에 있는 연석에 익숙한 검은 차가 부드럽게 굴러가서 그녀를 바라보는 즉시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나온 차가 홉 부인의 차임을 알고 놀랍게도 그녀 안에 감정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의 예상치 못한 광경에 그녀는 불안과 불신이 뒤섞여 그녀를 덮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착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김 씨는 서둘렀습니다. 거리로 나가 그녀는 좌절감과 비통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쿵쾅거리며 홉 부인의 차에 접근했고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면서 타이어를 걷어차며 최근 사건에 대한 불만과 상처를 토로했지만 홉스가 그리워서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김은 적대감에 부딪히는 대신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거부되었던 드레스를 침착하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제스처 아리아메드 김은 자신의 장인 정신으로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고 미스 하브즈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대화를 전환했습니다. 미스 하브즈는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의도는 김 씨를 더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올리브 가지를 내밀어 김 씨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와 인근 지역의 부유한 사람들의 안목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속 모델 에이전시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MRS 하브즈는 자신의 까다로운 작업량으로 인해 이탈리아에서 미스터 브라 작업을 감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인정하면서 공동 창립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판매 맞춤 및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의류 매장 네트워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초대에 김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디자이너 역할을 제안했고 그녀를 핵심 인물인 오른팔로 자리매김하면서 김 씨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실질적이고 눈에 띄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김 씨는 대결에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게 됐다. 그녀는 이전에 적으로 간주했던 누군가에 의해 확장된 예상치 못한 중요한 기회에 대해 그녀는 하비즈 부인에 대한 이전 적대감의 잔재를 근절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공들여 만든 거절된 드레스에 대한 주제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미스 하그즈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김의 충동적인 폭발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는 고요한 미소. 그녀는 거절당한 드레스가 어떻게 자신의 소유가 되었는지 밝혔으며 김의 장인 정신과 상상력에 대한 진정한 음모를 표현했으며 결국 채용 제안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전의 감정적 폭발. 김은 후회를 표하고 사과를 했으며 새로운 채용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브래디 김 씨와의 영향에 대해 일시적으로 압도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걱정을 홉스 부인에게 털어놓았지만 홉스 씨는 비밀스럽게 김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브래디 씨에게 상황을 언급하며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PR은 나중에 중요한 정보를 놓친다. 홉스는 다음 날 아침 8시에 익숙한 검은색 자동차가 즉시 나타나 흥분과 긴장이 섞인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며 김을 놀라게 했다. 김은 평정심을 갖고 모델 에이전시로 향하는 차에 미스 하브즈와 합류했습니다. 김은 소속사 직원으로부터 따뜻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미스 하브즈는 그녀가 지정했던 사무실이 김을 떠나는 것을 아무 문제 없이 그녀의 수락에 대한 확신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분주한 비즈니스 센터의 멋진 전망을 제공하는 창문으로 찬사를 받는 완전히 그녀만의 작업 공간을 봅니다. 미스 하브즈는 2시간을 투자하여 회사의 복잡한 운영과 미묘함을 익히고 차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 후 하비즈 부인은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김의 미래를 암시하며 김의 복장에 감명을 받아 그를 즐겁게 놀라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MRS 브레이디를 방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비즈 부인은 그녀의 양복에 대해 물었고 김은 그것을 맞춤화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사양에 따라 30분 후 그들은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미스 하브즈는 김이 해고된 이후의 짧은 시간에 대해 장난스럽게 언급했으며 김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 장소에서 떠난 것을 고려하여 길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 가벼운 마음을 추가했습니다. 미스 하브즈 뉴 프로터제이가 떠난 김의 속에 브레이디 씨는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하브즈 씨는 이제 김이 감독의 초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브레이디 씨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모든 명령을 감독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사무실로 물러나서 과거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통계는 특별히 인상적이지는 않았지만
김 씨는 운영을 합리화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밝혔고 결과적으로 브래디 씨는 그 시점부터 모든 명령을 김 씨의 승인으로 연기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앞으로 김 씨는 단결의 중요성에 대한 어머니의 조언을 반영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그녀는 모든 사람이 오만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하부 씨의 정중하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김 씨는 리더십 역할에 대한 존중과 전문적인 행동,